네,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에 값진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내일은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출격해서 개주에서 메달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올림픽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분 좋은 메달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어제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돋보이셨나요? 어제 좀 이 최민정 선수 좀 힘들어 보였어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또 왜냐하면 이 최민정 선수가 어제 이 1000m에서 준비했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스타트에 이 하위권의 포진에 있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을 타서 아웃코스로 추월해서 선두로 나서고 예. 그 1위를 끝까지 지킨다는 전략이었었는데 네. 결선에서 이제 두 바퀴 남겨놓고 추월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선까지 네덜란드의 그 추잔 슈팅 선수하고 1위 자리를 놓고 경합했는데 0.052 차로 뒤져서 은메달을 가져갔고요. 이 준결선에서는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도해서 한 번에 선두로 나서야 되는데 선두를 따라잡지 못해서 무려 한 두 바퀴 정도를 아웃코스로 계속 탔거든요. 네. 이런 양상이 준결선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또 2위 자리를 유지했던 건 또 그만큼 체력이 대단하죠. 강했다는 예.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민정 선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땄었습니다. 여자 1500m 그리고 3000m 계주에서 메달을 땄고 이번에 이렇게 메달을 또 다시 획득하면서 통상 세 번째 메달을 따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 평창올림픽에서 메달 획득한 이후에 이번 동계올림픽 다시 출전하기까지 그 기간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도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고요. 특히 이 선수로서는 이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 한 1개월쯤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빙상계에서요. 예, 그렇죠. 특히 이 믿었던 동료와의 어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심석희 선수의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주고받았던 문자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심리적인 상처도 안았고요. 그리고 올림픽 개막 전에 열렸던 이 월드컵 시리즈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1차 대회 때 부상을 당해서 2차 대회 때는 참가하지 못했고요. 이 3차 대회 때 참가해서 어제 은메달을 따냈더니 1000m에서 은메달 그리고 4사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좀 복잡했던 여러 가지 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제 은메달 따내고 아마 이 최민정 선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네. 많이 흘렸습니다.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감히 저희가 또 예상을 할 수는 지금 없지만 화면에 예. 나오는 장면대로 눈물을 굉장히 좀 많이 흘렸죠. 네, 맞습니다. 이 최민정 선수가 세계 랭킹 7위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단한 랭킹인 건데 내일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금메달을 목표로 이제 다시 또 도전하게 됩니다. 예. 올라간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 3000m 계주는 그 해당 국가, 이 쇼트트랙 이 여자 대표팀의 어떤 그 저력을 보여주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특별히 한 명이 잘해서가 그쵸. 이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덜란드, 캐나다의 실력도 만만치 않고 또 개최국의 이점을 안고 있는 중국도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3000m는 우리가 유독 강한 종목이기도 한데 여자 3000m 계주가 열렸던 8번의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동안 6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만큼이 네. 강한 종목이고 특히 뭐 우리 선수들 이 최민정 선수, 이유빈 선수, 김아랑 선수, 서희민 선수 모두 이 예선 때 뛰는 거 보니까는 이 팀 간의 선수들 간의 호흡도 잘 맞았고요. 그리고 이 최민정 선수 앞세운 승부수도 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네. 3000m 계주 최담의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쇼트트랙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기대. 예. 이 돌발 변수 돌발 변수가 뭘까요?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판정의 불리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아마도 이 3000m 계주에서도 초반에
이 하위권에 포진해 있다가 이 중반 이후에 적정한 때를 타서 최민정 선수의 그 추월로 1위를 차지하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1위를 지키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5,000m 계주 역시도 지금 결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5,000m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도전이 16년 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집중 포인트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 500m죠. 500m에서 우리 5,000m 계주는 어제 이 결선에 올라갔고요. 그러니까요. 금메달에 도전하는 거는 이제 500m인데 500m에서 결승에 올라가는 쇼트트랙 5,000m. 쇼트트랙 5,000m 계주요. 예. 우리 그 곽윤기 선수하고 황대헌 선수 등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네. 이 남자 선수들도 우리 쇼트트랙 한국의 그 저력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놓고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이 곽윤기 선수가 2위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이 바퀴에서 승부수를 걸었고요. 이 곽윤기 선수가 1위 선수를 따라잡아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1위로 결선에 올라갔는데 이 곽윤기 선수는 이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포함은 돼 있지만 이 계주에만 출전하고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가장 많은 큰 형님이에요. 이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곽영규 선수 어저께 최선을 다해줬고요. 이 결승선에서 마지막 역전승을 이끌어내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환호하는 모습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죠. 이번엔 머리 색깔을 또 이 핑크빛으로 물들여 가지고 외모만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패러디 사진들도 또 많이 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번 결승에 또 중국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편파 판정 논란을 피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우리에겐 어떤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선수들은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그 황대현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에 손 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5팀이 결선에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 중국하고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등인데 이 자리 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중반 이후에 벌어지는 레이스에서 이 돌발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고 최대한 피해 가느냐가 또 다른 이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기술과 체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에서는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도 기량 차이가 나게 되면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황대헌 예. 선수가 분명히 다른 팀들도 아웃사이드로 추월해서 황대헌 선수가 승부수를 띄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량 차이가 나면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 이 쇼트트랙 5,000m 계주의 메달의 향방은 황대헌 선수의 이 폭발력 있는 아웃사이드 질주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점에 주력해야 할지까지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 결승에 중국이 올라왔던 그 부분 역시도 사실 좀 편파 판정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결선에서 이 남자 5,000m 계주 준결선에서 중국 선수가 캐나다 선수와 이 스케이트 날이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넘어졌거든요. 네. 넘어졌는데 이 비디오 판독에서 이 심판진이 중국에 어드밴스를 줬죠. 어드밴스를 받아서 중국이 결선에 합류했는데 이 꼭 편파 판정이라기보다는 홈 어드밴테이지를 줬다라고 봅니다. 예. 어드밴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이 결국 어드밴스를 줬고요. 그리고 이 편파 판정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선수단이 강하게 좀 항의를 했었죠. 네. 그 이후의 경기에서는 이 어이없는 편파 판정으로 인한 중국 이외의 선수단의 실격을 주는 사례는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중국 선수에게 조금 어드밴테이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좀 극복해내서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와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다관왕을 노리는 황대현 선수도 좀 짚어보죠. 남자 500m에서 현재 순항 중입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취약 종목으로 이 500m가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황대현 선수가 평창에서도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 메달 사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대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이제 500m에서 준결선에 올라갔고요. 남자 5000m 계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3관왕에 지금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자도 쇼트트랙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유독 이 500m 단거리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이 부진했던 종목에서 이 황대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은메달을 따냈고요. 이 황대현 선수 입장에서는 500m는 워낙 이 그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고 나가서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선행한 결과 끝까지 1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황대현 선수의 컨디션 보면은 자신의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예. 500m에서도 이 전력이 그대로 먹힌다고 한다면은 메달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중국에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편파 판정 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예. 그 후에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그렇고 중국 대사관에서의 반응도 그랬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공방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매 올림픽 때마다 또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이 특별한 경기 때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종의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항상 우리가 겪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올림픽에서는 이 상대 국가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상의 댓글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자제를 부탁하기는 하지만 네.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면이 스포츠 전체로 크게 보면은 스포츠의 어떤 그 재미나 이 감정의 분출구 같은 그 역할을 하는 통로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주중 대사의 이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는 일종의 당연히 좀 해야 될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국민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게 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외교적인 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도 함께 예. 보겠습니다. 첫 메달을 안겼던 종목이 바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가 열리거든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차민규 선수, 이제 김준우 선수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차민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500m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깜짝 은메달을 따냈던 그것도 너무나 아쉽게 0.01초 차로 뒤져서요. 네. 따냈던 주인공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 기록만으로 보면은 이 차민규 선수도 그렇고요, 이 김준호 선수도 그렇고요. 조금은 메달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이 최고 기록이 34초대인데. 이번 대회 500m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는 이 33초대를 기록한 선수들이 5명이나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만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될 것 같은데 차민규 네. 선수가 평창에서 메달을 따할 때도 기대 이상의 깜짝이었으니까. 실력을 네. 보여주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네, 이번에도 깜짝 메달을 좀 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올림픽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